한국은 그저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국제선 승무원의 예상치 못한 고백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유지에 불과했던 그곳에서 마주한 단 하나의 장면이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을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바라본 놀라운 이야기. 이리나, 경유지에서 눈을 뜨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만 시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 출신의 승무원 이리나라고 합니다. 러시아 항공사에서 국제선을 담당한 지 어느덧 5년차가 되었네요. 호놀룰루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승무원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스케줄 변경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호놀룰루 노선은 인천을 경유합니다. 한국에서 이틀 체류 예정이에요. 순간 제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한국이라 사실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중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리고 몇 년 전 유행했던 강남 스타일 정도 막연한 이미지만 떠올랐죠. 체류 시간은 이틀입니다. 숙소는 인천 시내 호텔로 배정됐습니다. 동료 승무원 마샤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이야.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지 뭐. 비행 일정표를 받으며 한국에 대해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경유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곳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모스크바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와이파이가 불안정해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냥 지나치는 곳인데 뭘.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저에게 한국이란 그저 수많은 경유지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비행 중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며 문득 한국인 승객들을 살펴봤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승객들처럼 보였죠.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대학교 시절 당시 교환학생으로 왔었던 한국 남학생과 짧은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덕에 몇 달 정도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가끔 언어보다 앞서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좋지 않게 끝났고 그때부터였어요.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서늘해지는 건 한국어도 그 사람도 잊고 싶었던 이름들 중 하나였죠. 승무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른 승무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렉스는 일본 도쿄를 좋아한다고 했고 나탈리아는 중국 상하이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그저 경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의 푸른 바다와 그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착륙을 준비하며 이틀 후면 다시 이곳을 떠나 호놀룰루로 향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경유지, 별 기대 없는 이름일 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넓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천장은 높게 솟아있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러시아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와, 생각보다 크네.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동료 승무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무인 수화물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수화물을 체크인하는 승객들이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는 안내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둥그런 머리와 팔을 가진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로봇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분명 모스크바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동료들에게 말한 후 화장실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역시 깨끗했어요. 거울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고 세면대는 물기 없이 말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한 순간이 한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열심히 닦고 계셨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아주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때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청소 중인 바닥을 보자 걸음을 멈추더니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청소 노동자에게 인사를 한다고요? 러시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청소부를 그냥 지나치거나 심지어 방해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이질적이었거든요. 청소 노동자에게 인사하는 나라라니 러시아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화장실을 나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환한 미소로 답해주셨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 공항 곳곳을 둘러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조용히 대화하는 승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모습들이 문득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런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었어요. 다들 준비됐어. 호텔로 이동할 시간이야. 수석 승무원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도로, 반듯하게 정리된 건물들,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장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단순한 세 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존중이었고, 인정이었고, 누군가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막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뎠을 뿐인데 벌써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로비는 따뜻한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로 향하는데 직원 한 분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도브리 데니, 이리나 씨, 환영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건가요?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직원은 다시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제 이름표를 보고 이름까지 불러준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호텔을 다녀봤지만 손님의 국적에 맞춰 그 나라 언어로 인사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특히 러시아어는 더욱 그랬죠.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오니 카펫이 푹신하게 발을 받쳐주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마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룸키를 꽂자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커튼이 살짝 열리며 인천의 야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침대 옆 태블릿으로 불빛 조절은 물론 온도까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어요. 와, 이게 다 뭐야? 말로만 들었던 스마트 호텔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무 얕봤구나. 그렇게 반성하며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문득 허기가 느껴졌어요. 시간을 보니 저녁 8시. 동료들에게 연락해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 주변 음식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식사하러 나가시나요? 주변 맛집 지도를 드릴게요. 영어와 러시아어가 병기된 지도를 건네주었어요. 지도에는 심지어 러시아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점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모스크바의 겨울에 비하면 견딜만 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조명이 환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주문하거나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와, 사람들 전부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고 있어. 동료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러시아보다 훨씬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 같아. 거리 한편에서는 무인되어 자전거를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타는 젊은이들도 보였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연결된 도시라니.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런 기술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널목에서 차들이 보행자를 위해 멈춰서는 모습, 지하철 계단에서 노인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까지.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구나. 식당을 찾아 들어가니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러시아인임을 알아차렸는지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걸로 대화할 수 있어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추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분명 내가 알던 경유지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막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직 피곤하다며 호텔에 남았지만 저는 이 낯선 도시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는 흰 눈이 내리고 있을 시간, 인천의 아침은 차분하고 상쾌했습니다.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월미도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걷는 내내 인상적인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러시아 거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작은 공원을 지나가는데 아침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누군가는 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노인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저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드렸어요. 계속 걷다 보니 작은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과일을 고르는 중년 여성, 생선을 사는 할아버지, 그리고 야채를 팔고 있는 아주머니까지.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장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순간 저도 놀라 그쪽으로 뛰어가려 했는데 제 옆에서 걷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과 때 초반의 청년이 먼저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학생과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할머니의 짐을 정리해주고 청년은 손수레를 들고 말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손수레를 끌고 학생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한 채로 골목 끝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장면은 모스크바에서도,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어느 나라에나 착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서로를 돕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할머니와 두 젊은이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언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걸까? 단순히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월미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겨울 바다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옆 벤치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셨습니다.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더니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본 풍경들, 그리고 느낀 감정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손수레를 끌던 청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일정이나 계획을 미루고 기꺼이 낯선 할머니를 도와준 그 마음, 그리고 어제 공항에서 본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남성의 모습까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천의 아침이 정말 아름답네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이제는 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간판의 글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멈추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현지 음식을 더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삼겹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러시아어로 삼겹살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이 나라가 러시아 관광객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풍기는 향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연기와 향신료의 향이 섞여 코를 자극했어요. 테이블마다 환풍기가 달려 있었고 중앙에는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철판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 철판에 불이 붙었습니다. 순간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아요.
이게 바비큐 그릴이에요. 여기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거예요. 다행히 옆 테이블에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손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안심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삼겹살이라는 메뉴가 가장 크게 써 있었습니다. 직원의 추천으로 그것을 주문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이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종류의 음식들, 푸른 채소들, 그리고 큰 접시에 담긴 분홍빛 고기까지. 저와 동료들은 당황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직원이 저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고기를 집어 그릴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직원은 고기가 어느 정도 익자 가위로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추잎을 펼친 뒤 그 위에 고기와 마늘, 양념장을 올리고 싸서 저에게 건넸어요. 이렇게 쌈을 싸서 한 입에 드세요. 조심스럽게 그 쌈이라는 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입 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향연이 느껴졌어요. 고소한 고기, 신선한 채소,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동료들도 하나둘 따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에 익어갔어요. 고기를 굽고 쌈을 싸고 함께 나온 김치를 먹는 방식이 낯설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네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 나타샤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 테이블에 모여 같은 그릴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하나의 문화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중간에 직원이 다시 다가와 소주라는 술을 권했습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맑은 술이었어요. 처음에는 보드카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래요. 옆 테이블에 한국인 손님이 다시 한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말대로 두 손으로 잔을 받으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예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직원이 다시 다가와 물었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영어와 러시아어가 섞인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나서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문화였고, 정성이었고, 소통의 방식이었어요. 러시아에서도 물론 맛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새로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불빛이 켜진 거리를 걸으며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존중의 순간들, 길에서 마주친 따뜻한 배려, 그리고 지금 경험한 음식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다시 떠나야 하는 경유지.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발자국을 남긴 특별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동료들과 만나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 출발은 저녁이었기에 반나절 정도 더 인천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어제 월미도를 봤으니 오늘은 시내 중심가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 시내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도 유명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의미로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편리했거든요. 시내에 도착해 거리를 걷다 보니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빨간색 떡으로 보이는 음식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떡볶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맵지만 맛있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의 서툰 영어로 된 설명이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맵지만 맛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러시아 음식은 대체로 맵지 않아서 매운 음식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뜨거운 떡볶이를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주셨어요. 빨간 소스에 담긴 하얀 떡과 어묵, 그리고 채소들이 보였습니다. 맛있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맛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 안에 퍼지는 강렬한 매운맛. 으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입 안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코도 시큰거렸어요. 동료들은 제 반응을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나, 괜찮아? 그렇게 매워? 나타샤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매워서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다. 여기, 우유 마셔요. 매운 거 가라앉아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우유와 함께 노란색 무언가도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단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유를 한 모금 마시자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단무지를 한 입 베어 물자 신선한 맛이 입 안에 화끈거림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안심한 듯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떡볶이 그릇에서 가장 덜 매워 보이는 떡을 골라 제게 권하셨어요. 이거 덜 매워요. 천천히 먹어요. 이런 따뜻한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이 자신의 음식을 먹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그냥 웃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한국, 좋아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만난 청소 아주머니, 손수레를 끌던 청년, 삼겹살 식당 직원, 그리고 지금 이 떡볶이 아주머니까지. 떡볶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 점점 매운맛에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독특한 맛에 중독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접시를 다 비우고 나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중독성 있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말을 알아들으셨는지 웃으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컵에 오렌지, 음료 같은 것을 더 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또 와요. 떡볶이 가게를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작은 만남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시내를 더 둘러본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매운 음식처럼 처음에는 강렬하고 낯설지만 조금씩 알아가면 그 안에 숨겨진 달콤함과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죠.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매운맛에 눈물이 났다가 사람들의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났던 하루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눈물들이 모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한국을 떠나 호놀룰루로 향하게 될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였을 뿐인데 이제는 떠나기 아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이틀간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공항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남성,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어주던 청년, 쌈을 싸주던 식당 직원, 매운 떡볶이에 우유를 건네주던 아주머니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어.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나라인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동료 승무원들과 로비에서 만나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발전된 시스템보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공항은 여전히 깨끗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달리 보였어요. 단순한 청결함이나 질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존중과 배려가 보였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구에서 청소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항에 도착한 첫날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바로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니 놀라웠어요. 저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에 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비행 안전을 빌어주시는 듯한 손짓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인연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면세점을 둘러봤습니다. 기념품으로 뭔가 사고 싶었어요. 여러 상 구경하다가 작은 열쇠고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열쇠고리였어요. 그것을 구매한 후 가방에 달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한국에서의 기억을 간직하게 해줄 것 같았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봤어요.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경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짧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곳,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곳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생각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정말 깊은 시간이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곧 호놀룰루를 향해 날아가겠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이곳 인천에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말이죠.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이륙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서서히 멀어지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기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무심함, 그리고 지금 떠나는 순간의 아쉬움.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을 감으니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던 남성의 모습. 그 순간 느꼈던 놀라움과 감동이 다시 한번 가슴을 적셨어요. 러시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끌어주던 청년의 모습도 떠올랐어. 할머니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일을 잠시 미루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그 순간. 순수한 선의와 배려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삼겹살 식당에서 쌈을 싸주던 직원의 손길, 매운 떡볶이에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우유와 단무지를 건네주던 아주머니의 따뜻함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인천의 모습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이틀 동안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안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인천, 어땠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틀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래.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말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목적지가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은 특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호놀룰루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분명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겠지만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존중의 문화는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방금 산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봤어요.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이 작은 물건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 열쇠고리를 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겠죠. 경유지였던 이곳이 언젠가 제 인생의 목적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열쇠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고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공항에서 마주친 청소 아주머니의 미소, 길에서 만난 따뜻한 시선들, 음식을 통해 느낀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따뜻함과 존중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특별함이 이제는 제 가슴 속에 작은 불꽃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일이나 음료 드릴까요? 동료 승무원의 질문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한국에서 배운 감사함을 담은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이제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으니까요. 하늘 위에서 바라본 구름은 마치 눈처럼 하얗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한국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유지에서 눈을 뜬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